포토카드를 준비한 신입께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이용선 팀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천시 주요 업무 계획을 준비된 영상 자료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시장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새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우리 제천 실현을 위해 처녀공직자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시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2014년 주요 시정 성과, 2015년 주요 역정 시책, 그리고 윤두중 주요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현황입니다. 제천은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인류문화의 중심지이자 부안말 최대 의병창의지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 휴양도시입니다. 2015년 당초 예산은 총 5,671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8,9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시정 비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 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시정 성과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민하고 우리 대천 화이팅! 2015년 주요 역정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는 제천시 공직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손잡고. 예,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좀 반갑습니다. 이 편의상 요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시대가 열려서 저희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또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나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정 설명회를 하러 오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정확히 얘기해서 시민시장 여러분들에게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입장이라서 예전처럼 이렇게 단상 없이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시장도 같이 하지 않고 우리 윤홍창 도의원도 같이 않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시정을 같이 들으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시장 시대의 작은 변화인데 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민선 6기 시민시장 시대는 시민 여러분들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시민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독점적 권력 그리고 그동안 이권을 독점하던 특수한 관계를 다 정리하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공명정대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시장 시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시장부터 낮아져야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다 이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낮아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그렇듯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천시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장이 독점하던 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시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시장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대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원님, 시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시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해 주신 뜻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리는 사실 우리 윤홍창 도 교육위원장이신데 도의원이시고 초선이신데 도에 가서 교육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용두동이 키워낸 전 주민자치위원장 윤홍창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얼마나 애쓰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한번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좀 보내주십니다. 용두동의 특징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놀랍게도 정말 뛰어난 여성 의원들을 배출하셨어요. 많은 전직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 양순경 의원님은 지금 의회에 오셔서 부의장으로 활약하시면서 용두동의 대표로 또 여성 의원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또 김권림 의원님은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되시면서 대천시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무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계세요. 정말 부지런하고 야무지고 옛말에 똑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원님이세요. 지은영 의원님도 대천시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우리 비례대표이신데 세 의원님 전부 다 여성 의원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용두동이 낳은 멋진 여성 의원 두 분 먼저 제가 소개할게요. 양순경 의원님, 김권림 의원님 정말 크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은영 의원님도 이게 양 여성 의원님의 언니로서 지역에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시정으로 바꿔가는데 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볼 때 이제 김기용 전 경찰청장님께서도 저 입구에 계셔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계시죠, 한 계시고. 또 오늘 또 특별히 김회구 전 우리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신 분인데 제천 출신이세요. 아까 저 앞에 계시길래 제가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고향이 낳은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천 시정 전체를 한번 경청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 제 시장이나 우리 시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관점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이걸 수렴해야 되는 것이 이 시민 설명의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셨는데 잘 경청하셨다가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회구 전 청와대 정무부장입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리 제천에서 용두동이 제일 큰 동으로 지금 우뚝 서서 농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지역 주거도 있고 또 약간 좀 쓸쓸한 얘기를 하자면 어려운 또 소외적 환경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이게 제일 큰 어른으로 우리 이종기 부회장님께서 일관되게 지역을 크게 감싸고 이끌어가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더 젊어지셨네요. 우리 크게 더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소개는 하셨지만 우리 이경수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제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세요.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전체를 다 장악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여성의 아주 강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여성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신 여성 주민자치위원장이세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권병기 통장협의회장님은 여기 용두동의 통장협의회장이지만 얼마 전에 제천시 전체의 이장, 총장 전체 모임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저 시정을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시자는 그래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가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 세 명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제천 출신 대선배라서 아마 특별히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석현 3명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용두동에 있는 저 조합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산림조합이죠.
예, 산림조합의 우리 표창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일일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또 통장님 여러분, 또 새마을 분야의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또 자유방재단, 자유방법대 등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시민시장 시대를 열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도 변화를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시민과 시장이 수평적 관계다. 또 시장과 함께하는 시청이 제천 시민사회가 수평적 관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시에 와서 시장을 만나거나 국장과장은 참 많이 와 계세요. 이제 소개를 안 했나요? 우리 행정복지국장이세요. 우리 함국장이신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간중간에 발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우리 건설과장님이세요. 기획 예산 담당하신데 여성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셔서 우리 제천시의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담당관이 최초로 여성이 이번에 되셨어요. 그동안에는 아니었죠. 우리 여성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용두동에 와서 좀 박수 크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기획예산 담당하세요.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장님이세요. 1월 1일자로 담배 끊은 남자입니다. 우리 용두동에서 제일 관심 많은 분야 중에 하나죠. 사회복지과장이세요. 저희 제천시에서 이번에 전국 지방조직법을 바꾸면서 조례를 바꾸면서 노인 장애인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볼 때 이과 저과 다니려면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저도 취임하고 한 2, 3개월 동안은 어느 과가 어느 목표가 있는지 어지럽더라고요. 그랬던 건데 어르신들이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만 찾아온대요. 무슨 문제든 어디 가서 염색하면 제일 싸게 하냐도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노인과고 또 장애인분들도 이제 몸이 불편한데 이과 저과 다니고 뭐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하나로 독립시켜서 노인 장애인과를 신설했습니다. 잘 됐죠? 초대 과장님이세요. 전에 운동자 했으니까 잘 아시죠? 우리 지역의 개발, 지역 개발의 모든 문제를 다 총괄하고는 우리 제천시 개발의 산증인이고 전설입니다. 지역 개발 과장입니다. 또 우리 여성 가족과 옛날에 이제 뭐 여성 정책과라고 하고 해서 출산부터 노인 문제까지 장지 문제까지 다 나가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여성 가족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여성 가족과로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여성 가족 과장님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용두동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 그 미니 컵타운 행복주택 그 총괄하는 건축 디자인과 건축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과장님이세요. 여기는 우리 농업정책 과장님이세요. 농업정책을 총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뉴새마을과라고 그동안 돼 있었죠. 그 뉴새마을과가 뉴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을 했었는데요. 제2새마을운동을 제천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 가보면은 뉴새마을운동을 마치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그냥 그런 운동인지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명칭 때문에. 그래서 사실 뉴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적십자,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뭐 이통정연합회, 또 새마을 분회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 모두가 하는 운동인데 뉴새마을과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외부에서 오인도 있고 시민 전체가 통합하는 데도 조금 약간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시민행복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뉴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거기 수석 제1 주무팀에 뉴새마을팀이라고 그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전엔 뉴새마을 과장님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같은 부서에
시민행복과장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장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 이제 시정팀장으로 하시다가 요분의 선배시죠. 네. 요분이 현재 시정팀장이세요. 현재 시정팀장인데 전임 이제 시정팀장 하시다가 보기는 저보다 한참 후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배예요. 저보다 한 4년 후배처럼 보이죠? 아니요? 제가 더 사갔습니까? 근데 저보다 1년 선배세요.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사무관, 공장, 과장 이런 승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도가 좀 묘하게도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년보다 승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청의 원칙에 승진을 하면 반드시 본청에 있지 말고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훈련 겸 또 그 봉사를 하라는 뜻에서 읍면동장으로 반드시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사 규정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승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읍면동장을 나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 나간 지 6개월도 안 된 분들도 또 본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도 그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청으로 오고 승진된 분이 읍면동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서는 6개월 만에 읍면동장 하시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많아요. 용서스럽게 됐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 뜻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사 규칙과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그걸 많이 그 의견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막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도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올해도 17명의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자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퇴직하신 분 계시고 또 임기가 정리한 퇴직도 있죠. 명예퇴직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예비적으로 좀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승진되셔서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첫 이제 동장으로 부임하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많이 협력해서 잘 좀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저는 말을 확 줄이려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분은 확 가버리잖아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용두동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민본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두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지려고 할 때 설명했죠. 설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설명했죠.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 또는 각 직능단체장들을 통해서 설계된 것에 대한 또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공무원들이 담당 기술자들이 잘 하겠지만 주민 편의, 주민들 뜻에 맞게 건물이 져야 그래야 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정이 가고 또 우리 건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똑같이 표현하다면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의 정책, 시의 예산, 시의 많은 사업 계획, 우리 용두동에 관계된 것도 있고 시 전체에 관계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도 보고 들여다보고 마음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민본 제천의 시대인데 그러려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시장들이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고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시장실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회와 충분히 아직 논의가 좀 덜 돼서 아직 추진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에서 매주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날 휴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시민시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7개월째 운영을 쭉 해왔어요. 그 중에서 시간이 안 될 때는 4시부터 6시까지로 줄이기도 하고 어떤 날 외국 가거나 타지에 출장 갈 때는 할 수 없이 못한 적도 있었겠죠. 쭉 해오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나면 카페트에 진흙 엉망이 돼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짓다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날씨가 안 좋을 때 신발에 당연히 흙이 묻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좀 이쁘장한 게 깔려있는데 좀 눈치가 보여서 조심스럽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면서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릴 때가 많아요. 불편하고. 두 번째는 여기 우리 노인회장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천남동 시장시까지 올라오면 어때요?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오거나 차를 몰고 오거나 미뤄버스 기다렸다 오거나 갈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와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시청을 차라리 시내로 옮겨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죠. 돈도 뭐 한 700억 이상 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그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시민시장실을 그럼 시내 중심부에 두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제가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 장소도 뭐 화려하지도 않고 지금 보건복지센터 길거리에 수의실처럼 생긴 데 있죠. 수의실 거기다 쓸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고 책상 갖다 놓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시민시장실에 오셨는데 뭐 책상 지저분하다고 흉보지 마세요. 중고 물품 갖다 놓고 커피나 음료 다과 이런 것도 예산이 안 되니까 거기는 그냥 죄송하지만 우리 유 부회장님 오실 때 커피 한 콩 사고 오세요. 그래서 갔다가 각자 타서 드시고 이러면서 시의 예산서, 사업 계획, 결산서, 감사하고 난 감사 결과 예를 들면 공개할 수 있는 정부 범위 내에서의 모든 정책 자료들을 다 거기다가 구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다 들춰가지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시장이에요. 그게 시민시장실을 만드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왔다가 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야 이근규 너 용두동에 말이야 도로 포장하고 뭐 보도블록 바꾼다든지 그 엉터리야 잘못됐어. 나도 주셔야죠. 그 언론들 봤다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없이 또 우리 어르신들끼리 지나가다가 비도 오고 날도 붓고 바람 불고 뜨거운데 잠깐 저기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짜 카페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시민시장실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 맞은 것은 제가 반성합니다. 그러나 시민시장실은 이근규 시장실이 아니에요. 제천 시민들의 공간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명칭을 시민시장시대를 제가 선언하다 보니 시민시장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혹 오해가 돼서 이근규 시장이 뭐 시내에다 사무실 하나 더 낸다. 그렇게 오해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공간입니다. 우리 공간. 근데 1년 내내 가봐야 시장 한 번, 이근규 시장이 한 번도 안 오면 또 재미없잖아요. 야단칠 놈이 좀 와야 와서 죄송합니다 할 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고 이제 어차피 시내에서는 지금도 토요일날 오후에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평일날도 새벽에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내가 의무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 매주 토요일날 정해놓고 2시부터 6시까지. 그렇잖아요. 애들 셋 낳고 나이도 이제 60 다 돼가는데 뭐 따로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시간도 없고 괜찮아요. 저는 24시간 일하는 시간이니까 또 가서 편안하게 만나게 돼요. 시장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그 시간에 오라요. 그런 뜻으로 시민시장실에 제가 자주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셔서 많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시민시장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잘 좀 한번 토론해서 합의해서 추진하라고 저한테 격려 박수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왕암동 폐기문도 있잖아요. 또 우리 이제 우리 김권님하고 양승경 의원님, 또 여기 우리 도의원님들 다 논의해서 제일 불명확한 게 뭐냐면요. 좋은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숨기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죽을지 말할지 모르는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애매한데 평생 숨길 수 없잖아요. 가족을 알아야지. 알아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함께 노력해서 치유하고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고 같이 편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왕암 폐기물 매립장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 가려요. 왜? 겁이 나니까.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환경부, 그 다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당신들이 허가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붕괴된 채로
그냥 가고 있으니 거기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나 이거. 근데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도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배가 가라앉아서. 개인 업체가 한 일이지만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잘못되면 제천시의 문제고 제천시 어느 개인 사업자의 문제지만 그 국가적인 위험한 것은 엄청 거기가 남한강 상류를 오염시키게 되면 2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오염물질이 수돗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을 안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면 청정 제천, 관광도시 제천, 한방도시 제천 이미지는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숨기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취임 초부터가 안 된다. 시민에게 다 공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환경부 장관도 거기 와서 직접 발언했어요. 브리핑하고 송강호 의원도 오셔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또 여당은 아무래도 좀 바쁘신데 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 의원 불러가지고 거기서 국정감사 하기 예비에 앞서서 점검 다 했어요. 결론 최초로 왕암 폐기물 매립장에 국비를 따냈습니다. 여당에서는 송강호 의원이 노력하셨어요. 야당에서는 제가 노력했습니다. 왜 이걸 땄는지 아세요? 따봐야 돈 8억밖에 안 돼요. 큰 돈 아닙니다. 다만 국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밀 검사를 했더니 뱃속 어딘가에서 암이 발견되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는 국가재난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가와 제천시가 함께 해결하는 이러한 단초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돈 8억을 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위해서 송강호 의원이 여러 번 저와 같이 고민하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거기까지 직접 오다 주시고 또 환경부 장관이 그래도 송 의원 모시니까 환경부 장관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또 오고 또 국정감사 앞두고 안 올 수 없으니 오고 이래서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해결한 일입니다. 송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제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천에 필요한 정책, 예산,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따로 없다. 정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로 우리 윤홍창 도의원께서 작년도 도의회 처음 추경이 열렸을 때 추경 예산안 제천에서 올라온 거 1원도 안 깎이고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야당 시장이잖아요, 제가. 야당 시장이 올린 예산을 도의회 다수는 여당이잖아요. 거기서 100% 다 통과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치가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제 양심이에요. 저는 윤홍창 의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해도 또 올라갈 거거든요. 올해도 또 올라가니까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기게 되죠. 이거는 용두동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국비로 11억을 따냈어요. 전국에서 2군데가 선정되는데 제천은 탈락돼 있었어요. 탈락돼 있었는데 그거를 상당히 많은 여기에서 뭐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야 합작으로 해가지고 따낸 겁니다. 굉장히 괜찮죠? 또 아까 보고 중에 있었다면 경찰청 1, 2조 쪽 2년 연속으로 정부 예산에선 삭감돼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새누리당 시장, 새누리당 도의원, 새누리당 시의원이 주도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 2번이나 탈락됐어요. 왜 그러냐?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방침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실행조치는 좋은 사업인데 제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로 봐서는 공무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야당이 필요합니다. 야당 시장인 제가 송강호 의원님 손 잡고 여당의 오재세 의원, 야당의 오재세 의원이 기재위원이에요. 기재위원회에서 예산 껴놓고
노영민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여야 합작으로 경찰청 힐링리조트 예산을 짜내줍니다. 어떻습니까?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우리들의 합의, 우리들의 시민들의 요구 그대로 지금 잘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윤정수 전 환경부 차관을 저희가 공무원들 전체 직원조회에 투표해서 특감했습니다. 뭐 좋은 말씀도 하셨죠. 우리 제천 출신입니다. 봉양에서 나서 그래도 서울대까지 나와서 우리 최고의 또 공직까지 했던 분이죠. 그분을 왜 불렀는지 아세요?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 불렀는지 아냐고. 왜 불러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요. 저는요. 그분은 환경부에서 시작해서 환경부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현재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그분들 그 윤종 차관에 다 휘어있는 병졸들이에요. 그죠? 어때요? 우리 예비군 동대장님 현역 아니시지만 옛날 사관 시절에 후배들 좀 있죠? 장교 시절 전화하면 다 그래도 뭐 하나씩 해결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차관이 지금 망암택 지역폐굴일장은 이근규 시장 시대에 반드시 해결할 단초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제 힘만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미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제천시의 출신들이 중앙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천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두동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나가는데 그래도 윤홍창 의원님이 있어서 제가 든든하고 늘 용기가 납니다. 또 양순경 우리 부의장님, 김꾼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용두동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낱낱이 저한테 와서 따지고 야단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저한테 좀 떼붙이고 이러면서 용동 문제를 자꾸 그걸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요즘도 줄이고 우리 윤홍창 그 시작해서 한 말씀 제가 시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홍창 의원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홍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정기 회장님을 비롯한 용두동 우리 집민단체 단체장님들과 우리 용두동 주민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도의원으로 당선시켜서 보내주시면서 하셨던 엄중한 명령 그리고 저에게 지키라 하셨던 소중한 약속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소외받는 우리 제천에 예산을 좀 정상적으로 좀 가져와 달라 하셨던 당부 또 겸손하게 섬김의 의정을 펼쳐달라는 말씀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깨끗한 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도의회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의원 청렴조례인 행동강령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기득권과 맞서는 세력과 여러 가지 혼란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성원 잊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도의원 행동강령조례 청렴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제천 시민들 발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깨끗하게 의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던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던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제가 예산을 결산하면서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교육 예산 243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의미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예산만으로 따지면 20.1% 정도 증액시킨 거고 액수로 따지면 한 57억 원 정도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통합청주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을 저희가 제천이 많이 확보해 온 것인데요. 충주를 앞지르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19개 학교에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19개 학교의 오래된 그런 수건 사업들을 모두 2015년도에 이뤄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제천 시민들과 용두동 동민들께서 보내주신 경제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충청북도 전체의 예산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을 살펴보고 우리 제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한 5년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충청북도는 예산 비정상적으로 제천에 내려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시종 지사께 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못 살고 어려운 동네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다. 못 사는 동네는, 좀 어려운 동네는 더 주고 더 많이 격려해야 되는 것이 균형 발전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예산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청주 많이 났습니다. 진천 혁신도시 유치에서 국가의 예산을 가져오니까 넉넉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충주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충주 출신이고 도의장이 충주 출신이라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저하고 강현삼 의원이 맞서기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손잡고 예산을 길목길목 지켜나가겠습니다.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조 원의 예산인데 우리 제천 인구가 1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0만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8.5%입니다. 예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평범하게 따지면 4조 원의 8.5%, 3,500억 원 정도는 우리 제천에 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770억밖에 못 걷었습니다. 더 와야 될 예산 700억 원이 더 왔다. 제가 지사님한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양승경 부의장님, 그리고 김꽃님,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지은영 의원님, 그리고 제천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규 시장님과 손잡고 정당을 넘어서 정파를 완전히 넘어서 또 이념을 넘어서 오직 제천 시민, 오직 제천 하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희망의 제천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소중한 약속, 작은 약속도 하나하나 지키는 약속도 의원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한 1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개 운영범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한 90개 정도를 방문했는데 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찾아다녀도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만나 뵙고 싶고, 여러분들 정말 찾아뵙고 싶고, 저희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밖에 인사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잡아주셨던 손 기억하고, 여러분들께서 격려해주셨던 응원 기억하면서 예산으로 승부하는 건 도의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는 도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순경입니다. 2015년 시동 설명회를 통해서 이근규 시장님 용두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기 회장님과 훌륭하신 우리 용두동을 이끌어가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가슴 벅차도록 영광입니다. 2015년 우리 주요 업무계획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에 천수차량 차고지 환경미화원 대비소가 이미 이전이 됐고 철거가 됐고 2015년도에
주민센터 설립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13호, 주민센터 35호, 이거 다른 우리 지역 17개 읍면동에 전례가 없던 정말 큰 예산이 용두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품고 늘 비상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용두동에 우리 윤근규 시장님의 지대하신 관심입니다. 이번 인도정비 사업 6억도 정말 우리 인도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우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논의 끝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용두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수건 사업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또 김건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진은영 의원님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기담아드리면서 더욱더 용두동 발전을 위해 2015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용두동 발전이 곧 제천시 발전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월에 다가오는 아주 즐거운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모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지향하는 2015년에 더욱 크고 좋은 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님 지역인 안녕하세요. 김꽃님입니다. 먼저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유종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체장님들, 단체원님들, 팀장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두동뿐만이 아니고 제천시를 사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용두동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에서 우리 또 용두동 파출소장님, 김주동 파출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부터 파출소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신청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다시 한번 또 협의해 주셔서 우리 용두동 파출소가 1년에 4,000번이 넘게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시청관에서 원들까지 지금 예산이 4억 분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음벽이나 그리고 우리 교통시설물 지금도 현재 설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오셨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도 얼른 세우셔서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천에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용두동에 아까 우리 양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 35호 짓는 거는요. 우리 청소 차량 차고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읍면동에서 용두동이 특혜를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제가 민원 받아갖고 도시계획 도로나 경로당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장님이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시정 설명회인데요. 제천시의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까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그런 창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장님께 그런 데 먼저 총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영입니다. 시정 설명회를 하니까 모두들 지금 시간이 많이 앞부분에 가서 정작 시정해야 될 것들을 건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조금 웃게 해드려야 되나요? 인사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박수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세요? 순서 됐으니까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치시면 손바닥에 혈이 있어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제천이 자연 치유 도시잖아요. 이 시간도 힐링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인성동에서도 시정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각 과 국장님과 과장님들 전부 소개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노인 장애인과의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따라 제가 유난하게 불편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시장님께서 비례라고 따로 설명도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나? 그런 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금을 그냥 팔면 싸요. 그러나 소와 금으로 나눠 팔면 비쌉니다. 제천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두 분 불편하실 것 같고 계속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아줌마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난데없이 왜 그런 일을 할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4학년이에요. 우리 부의장님 5학년이고 저는 6학년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감이 잡히시죠? 제천은 특별히 제가 모든 행사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 옆에는 항상 노인 회장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뒤집혀져도 장유유서가 물구나무 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 따라서 벽에 맞춰서 앉아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엔 조심해서 꼭 산업건설위원장님 밑에 앉도록 그런데 어쩌다가 저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시니까 높으신 분이 이제 후배들이 혹시 자리를 굳이 권해서 지금처럼 앉으라 그러면 때때로 그냥 앉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우리 2015년 용두동은 제가 지역구가 아닌 게 아니라 제천시 모두가 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굳이 비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용두동은 2015년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집을 새롭게 짓는다는 건 굉장히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특별히 제천을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면 이 용두동 주민센터를 보면서 들어오고, 제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건강지원센터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동계에 중요한 일이 생겨나면 그걸 곁들여서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5년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고 개인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그로 인해서 제천시가 행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장 전반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이랑 안성천입니다. 마을 한 가문데 대한민국 고물사가 물산들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삼동과 이동 사이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가문데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과 1m도 안 되고 아니면 10m 간격 이런 식으로 있는, 이것이 그냥 고물을 갖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10m 높이로 벨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뜨려가지고 유압으로 압축을 시키는 고물상이에요. 이게 소음은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 건강상에도 안 좋고
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시에 거래를 해봤습니다만은 허가상, 인허가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스톤 상품에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제가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 사례를 좀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대신해서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골을 많이 해가지고, 힘을 입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고맙고, 시끄러운 시대 옆에서 나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시골내 사토랑 일반의 안영준입니다. 시골내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대학교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 전문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유치학교가 도시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상품은 얼마나 비싸도요? 적어요. 세명대학교 전문학교 얼마 안 되는 곳에 고르산이 3군데나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세명대학교 학생들 따로 가려고 해요. 저도 서명해달라고 서명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 부도를 좀 이걸 심각히 생각해가지고 14년 동안 우리 시민이 그래도 이 세명대학교 학생들이 있기에 이 14만 원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수생경 선생님 우선 물론 시장은 몇 번이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이렇게 높은 풍기라서 이 고기를 막 떨어지가지고 저희 손장 3명이나 저 거기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딸의 밑에는 요가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시민이 먹는 투도 음식 조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농사 짓는 농토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시장 나오시다고 저보고 1등 시장이 되고 손발이 된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조금 키워주십시오 하고 제가 나왔는데 이건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하시는 그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시민입니다. 시장이 그 사람은 강제로 가업할 수도 없는 있다고 볼 때는 이전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전. 농업나지 이런데 조금만 내 정배를 해가지고 그분도 또 이전 시가지고 마음대로 장사하든지 하고 세명대학교 공기 좋은 이런 곳을 만들어줘서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시장님 꼭 좀 부탁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담아 듣고 저게 손발이 돼가지고 꼭 좀 여보시게 해줄 것을 저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 사통장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 권유하고 싶은 건 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저기 그 부영 아파트 앞에 거기 그 큰 저 대형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면 차선이 한 개가 완전히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뭐 접촉사고 날 뻔한 것도 여러 번 있고 시에다 저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마 권유했을 겁니다. 권유를 했는데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번 권유를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분이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 내가 만약에 맞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거는 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단속 좀 시장님 좀 하시면 좋겠고
뭐 다 아는 말들에도 그 아파트 앞에 한 블록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제가 하는 그런 바람인 것도 하나는 그 잣나무골길 그 기존에 나 있던 도로에서 좀 그 이쪽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후에 농로가 기존에 있던 농로가 매우 협소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나고 그래서 그거 좀 기존의 2차선 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황 아파트 밑에 그 로타리 거기에 저기 차들이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새벽녘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대형 차들이 신호 무시하고 과속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고가 아마 여러 번 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전통장도 그렇고 여러 번 그 원회를 넣었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도로 개선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좀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좀 문제를 어떤 그뭐 내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좀 듣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제가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구체적인 건 지금 당장 그 7월 동에 그 택지 정리한데 택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존에 그 개울이 있었습니다. 개울이 있었는데 시에서 땅을 한 피지라도 늘리고자 그 개울을 도로 밑으로다 해서 도로를 복개해버렸어요. 근데 그 맨홀을 그 도로 그 복개한 그거를 지금 같은 평지에는 보면은 바짝 말랐습니다. 도랑이. 시 거기서 건설할 때 만만히 보고 높이를 1.5m 했어요. 높이를 1.5m 하고 가운데 기둥을 넣어 더블박스를 넣었어요. 더블박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겨울 도로가 조금씩 막히면서 이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는데 굴삭기도 못 들어가고 조그만 하다못해 고무 타이어 달린 그 굴삭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존에 있던 그 도로 복귀한 부분을 걷어냈어요. 걷어내고서 거기서 사람이 1.5m가 되니까 사람이 쓰지도 못해요. 조그마한 구르마로 요래요래 해가지고 흙을 이쪽으로 몰아내가지고 입구에다 몰아내서 거기서 포크레인을 잡아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아마 엄청 낭비됐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또 몇 년 지나면 또 막힌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으면은 기존에는 바짝 말려있어도 이게 장마다 이럴 때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걸 알으니까 그리고 높이만 높았어도 장비만 들어갔어도 예산이 아마 이렇게 많이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흥동 팀장 양원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년 전에 전기세 감면을 해준다 해가지고 저희 사단지 아파트 전체동에 불이한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고 나서부터 5년 동안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노인네들이 귓구멍을 못 맞춰요. 구멍을 못 맞춰가지고 여기 다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이런 좀 현 시절이고요. 또 사단지하고 식당하고 거기서 저기 헬스처럼 데가 있어요. 나무 심어놓은 데는. 근데 거기 헬스가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 오물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버려가지고 그거 지금 치워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의 80%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희들이 치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뭔가 헬스를 하다 또 20년 됐어요. 다 노화 방지가 된 상태인데 그것도 그게 시장님께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펜스는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 높이 길면 한 8. 시장님, 여러분 오신 거 축하드리고, 저희 동네뿐만 다른 데다 가시겠지만, 특히 저희 동네는 좀 많이 낙후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낙후가 되냐고 하면은, 연립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니까 땅값이 싼데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우리 용돈이 제일 낙후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국점에서
청구 바로 앞에 힐레스 가는 사이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됐어요. 작년 시정 설명회도 했는데 그거 해보겠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고 그게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원뜰에서 시청까지 도로에 용두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그 체육공원으로 운동을 가더라고요. 거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신호등을 하나 놔주셨으면 고맙고. 그리고 또 원뜰하고 시청 도로에 가다 보면은 도로는 20m 폭의 큰 도로가 생긴데 도로 바로 옆에가 자연 녹지로 그냥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 크게 20m 넘는데 자연 녹지로 묶어놓으면 어떠한 건물이나 모래 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도로에 붙은 그 땅들은 원뜰서부터 시청가에 그걸 좀 주거지으로 풀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복지 여기 동성서 하고에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뭐 맨날 세상 설명회 하면 뭐합니까? 설교병당은 돈 들어간다고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와서 얘기만 할 뿐이고. 근데 저기 주차장이 저희하고 보건복지부 같이 들어와도 40대밖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 여기 직원들하고 전부 다 갖다 놓은 차가 20대가 넘는데 복지부까지 같이 오면 40대 갖고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동에서는 더 말씀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좀 시장님께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시 네트워크협회 직전회장 이명수입니다. 이제 수석 그러면은 자연이 준 우리 고유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이 남한강 일대에 유일하게 제천이 보급입니다. 지역입니다. 여기가 중앙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는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평창에는 그 수석 박물관이 이제 예산이 서가지고 지어지게 됐고 회사는 250억 들여가지고서 다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각 지역에 보면은 수석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다 지어져 있는데 우리 제천은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없습니다만 그거를 좀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박물관 전시관 안영준 선생님, 하여튼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철 총장님도 저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잘 취합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볼게요. 일단은 제가 한 군데는 기억은 나는데 3군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고요. 담당 우리 부서 특수과장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아까 말씀처럼 정말 분진과 소음과 그리고 또 주변의 인간 주거 환경을 어떻게 연관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새벽 카페에서는 그냥 안영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뭐 제가 허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종합 점검을 한 후에 우리 안성철 통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담당 부서를 준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통장님께서 이제 부영아파트 앞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부영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천 전역에 아파트 건너편에 아니 글쎄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도로
뭐 여러 가지 대형차 주차 문제를 전화도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구형 아파트 근처만 얘기하는 제천 전체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대형 그 화물차에 대한 공용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도 좀 대충 마련하고 있는데 국비를 워낙 많이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다시 제가 노력을 할 텐데요. 그 이제 그게 우선 확보를 돼야 되는 것이 첫째 저희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화물차도 아까 김건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야간에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서 마구 단속만 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번 딱지 때문에 25만 원인데 20만 원 딱지 때문에 20만 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 벌어서 5만 원 뭐 내외를 벌 텐데 그 20만 원 같이 딱지를 많이 뛰고 그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뛰다 보면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참 법적으로는 이게 꼭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주민들이 생존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있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열심히 갖다 붙입니다. 근데 다 경고장입니다. 무지 아시죠? 뛰기는 힘든데 이게 불편을 주는 거죠. 그러나 돈을 물어내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그 공영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주지 않아 놓고서 하고 갖다 단속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쁜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만만히 보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양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하죠. 일단은 안전과 교통 그리고 주거 환경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데를 찾아서 오늘 한번 점검을 좀 해줍시다. 점검을 해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다가 만약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 즉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그 화물 노조 연합회하고 한번 저희가 협상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안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지역이 좀 외곽에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에. 그런 데는 우리가 좀 한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거든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절충해서 안전하거나 주거환경, 특히 그 노약자, 어린이들, 여성들 그 생활 환경을 지대하게 장애를 주는 곳은 절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약간 외곽 지역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양해해 줄 만한 곳 이런 데를 약간 문제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그 화물 운송하는 그 협회 노조 화물연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하고 논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단기적인 아니면 도로사이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대화물고 한 서너 개만 갖다 놓으면은 그 부분만이라도 차를 못 대게. 아니 그건 좀 방법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안전한 공간, 안전을 꼭 지켜야 될 공간을 한정을 져가지고 그렇게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과속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통 경찰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협의를 해서 이 과속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외곽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좀 제천에 많이 생겨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거 포함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 뭐 여러 가지 지역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참 좋다. 이거 정말 공감입니다. 아까 제가 민본 시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아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환경적인 그런 그 체험적인 노하우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평상시에는 건천이다가 우기철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는 그 특수한 도랑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그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것은 뭐 불성실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을 좀 가볍게 보는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했던 거죠. 이제 민선님께서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가적인 영역은 기술진들이 다 제대로 뒷받침하더라도 실제적인 적용이나 실제적인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시민시장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한 10여 년 전에 아마 했던 모양인데 그 시절에서 또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입장들이 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박스를 넣고 그 위에 흙을 복토한 게 1m 이상인데 그걸 충분히 그 높이를 높일 수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그 현장의 그 생생한 삶의 그 다양한 여건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일단 그걸 한번 같이 점검을 해놓고 개선해야 되는지 보고 앞으로 다른 공사할 때도 이런 그 현장의 문제를 현장 주민들 대표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또 건설과 경제에서는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동 통장님 그 5년 전에 전기세 감면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전체 공용전기를 깎아서 그 각 부과되는 전기세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취지가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복도 전체 전멸등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기쁨을 못 찾고 반영을 오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의견을 제기를 했어요. 가지수에도. 뭐 LH공사가 뭐 돈이었다 재산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까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에 불이 완전히 지금 그거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엘리베이터 앞에만 딱 기상세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전 복도는 다 안 들어가요. 우리 기사하고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게 많죠 지금 이게. 공장이 와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건 뭐냐면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어르신들도 사실은 이게 좀 밤이나 낮에도 복도가 어두운 데서 말씀처럼 막 급할 때 이 열쇠 구멍 앉아가지고서 이게 잘못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 해결할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고 LH공사하고도 협의해서 그럼 찾아볼까요? 그건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네. 역시 우리 양 공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 잘 섬기시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에게 그렇게 잘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우리 원용만 발해살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인덕정구에서 저쪽 뒤로 가는 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 막혀 있는데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계세요. 거기. 그다음에 용두초등학교 앞에 체육공원도 건너가는 도로. 그건 아까 우리 김권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이 시청 들어간 도로가 지금 임시개통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포위가 있으니까 우선 지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빨리 하자 이런 뜻이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우선 뚫어놨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 녹지가 필요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우리 개발과장님 참고해서 의견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를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개발과장님 나눠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건설과장 신건문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유천에 잠나무골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잠나무골에서 미단까지 약 3.4km가 됩니다. 계획된 도로는 그림이 이제 대원대 입구의 시점에 약간 해놨고 벌써부터 저 앞구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가 우선 시급한데 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말씀 반복되는 거겠지만 다만 그 일정 구간 200m, 300m만이라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뜰시청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뜰시청이 지금 한 98% 정도 공정이 됐는데요. 마무리하자면 약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은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과 기타 안전시설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데 경보등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8억 원 가지고 방음역이나 기타가 안전시설이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리입니다. 그 원주석도 시청관 도로 중에 주거지역이 지정을 해줘가지고 불편 좀 해소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이 인구 17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을 설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 사람, 시설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걸 잘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인데 이미 17만 명을 설정해가지고 주거지역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좀 늘어나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기요, 만일에 인구가 안 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건 안 풀리네.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이제 그 육지적으로 조정해야되는 그걸로 조정하는 인구가 방법이 17만 대가 무지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1월 1일자로 부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그 부의사관이 부시장 TO로 생겼어요. 그 전에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충청북 도로 얘기하면 이제 과장급이 부시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5월 1일부터는 국장급, 도의 국장급이 부시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충청도에 무슨 문제를 협의할 때 과거에는 서기관급이니까 그래도 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국장님한테 가서 국장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입장인 거고 지금은 같은 국장급이니까 이 국장, 김 국장 나 좀 체면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인구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변경돼가지고 제천시 하나가 거기에 껴들어간 거예요. 그건 우리로서 참 밝은 거죠. 이런 이치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주무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지고 주민들의 다중이 원하는 일이라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 왜 뽑아놔요? 그럴 때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한테 하시죠. 제가 그걸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데 왔을 때 우리가 잘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생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 어저께 저희 공무원 정기 직원 조회를 했어요. 제가 잠깐만 끝낼게요. 조회를 할 때 제가 이거를 강조했어요. 제천시 경제 활성화 해야 되죠. 또 제천시 많은 예산 가져와야 되죠. 기업 유치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 사회가 투명해져야 돼요. 공무원들 사회가 깨끗해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 제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과거에 어디 보면 공무원들이 입찰에 개입을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고 그러면서 특정 업체에 거래를 준다 안 준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아무리 가서 예산 다운들 특정인들만 다 나눠갖고 시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경기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지역을 공명정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당연히 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옳은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옛날에도 난세에는 의인은 숨는다고 했어요. 지역이 어지러지고 나라가 어지러지면 끝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 까마귀 노는데 안 가 하고 다 숨는 거예요. 정말 사회가 건강해지고 맑아지면 소신 있고 이렇게 윤홍창 의원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박수받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뭐라고 이 짧은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더러운 물에 가서 흙탕지를 가서 몸 더럽히고 싶겠어요. 다 뒤로 빠지고 사악한 무리들만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바꾸고 싶은 겁니다. 혼자 쓰는 거죠. 다 같이 치세요. 자, 여기 사단지 있죠? 몸 불편한 거 있잖아요. 팔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제가 사랑의 밥차 때 왔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시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군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시장이요? 예, 제가 시장이에요. 그랬더니 나 가만히 죽게 놔둬.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지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분 방문 보건 간호사들이 늘 찾아가서 드라마 하루에 한 번씩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니까 그 사람 봐서라도 못 죽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80 넘어서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뭐 연락도 안 닿고 근근히 이렇게 주는 거 얻어먹어 살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이 지역사회 시장한테 내가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너무 죄송했어요. 물론 시장이 도의원이 시의원이 이 일을 다 100%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옛날부터 나라님도 가난구제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인 건지는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처녀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요. 깨끗합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공개적으로 부탁했어요. 이 설명절 앞두고 시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들 관련 접대나 향응 자리에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건 접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인사치레예요. 명절 때니까 의례적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이상 좋은 게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춰지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는 보다 더 엄정하게 자기 관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도 용두동도 따뜻해져야 돼요. 공무원들 고생하잖아요. 제가 야단칠게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시청에서 간부회의하고 업무 결제하는 동안에 여러분보다 더 추상같이 엄정하게 관리하고 야단칠게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사랑해 주십시오.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소도 잘한다고 격려할 때 그 소가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내 소라고 해서 저 몹쓸소 하면 그 소가 주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빨리 가요. 그래서 오늘 용두동에 있는 우리 주민 대표 여러분들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짓는 거 특혜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짓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못 짓고 있는 걸 짓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걸 둘로 쪼개서 그나마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에 있는 동료학교 교문화 컨벤션센터 취소하고 몇 가지 정리하니까 돈이 있어서 그나마 예산 간신히 맞춰서 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정말 의회에서도 어렵게 예산 만들어 주셨어요. 전 의원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데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이 한 점을 고생했든 10점을 고생했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거고 이 지역사회가 내 삶이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용두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진심입니다. 제가 뭐 시장이기에 앞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천 지역사회, 용동사회 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마음을 좀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아까 지적하신 거 잘 제가 메모했고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물상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되지 못할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현장을 점검하고 여기 주무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해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하시지 못한 말씀 혹시 있더라도 따로 우리 동장님께 우리 동장님 최고의 동장님이세요. 우리 동장님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오늘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할 여러 가지 자료를 반드시 넣어서 함께 검토해서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말씀 못하셨더라도 절대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동장님께 충분히 의견을 좀 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저의 선배지만 시장을 대행하는 혹은 이 용두동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심부름하는 우리 일꾼이에요. 용기 주고 격려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동장님 수고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면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고 또 우리 신월동 쪽에 어르신들 계신데 가서 세배를 좀 드려야 돼요. 처음이라서 아까 제가 받은 꽃은 잘 전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진지한 대화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용동 시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가이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가이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